1월 24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85% 상승한 2536.8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65% 상승한 728.7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국무브넥스 한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1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해당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후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판결이 예상보다 미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며 이재명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한편 한국갤럽이 진행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31%로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로 뒤를 이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은 4%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정치인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로봇 테마입니다. LG전자가 산업용 로봇 역량을 더하기 위해 미국 베어로보틱스의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베어로보틱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상업용 자율주행 로봇 기업인데요. LG전자는 이틀 전 이사회를 열고 베어로보틱스의 지분 30%를 추가 인수하는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해졌어요. LG전자는 작년 3월 6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베어로보틱스 지분 21%를 취득하고 최대 30%의 지분을 추가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콜옵션 행사가 완료될 경우 베어로보틱스 지분의 51%를 보유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의 로봇 산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만 일부 로봇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이는 등 등락률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한국무브넥스는 자동차와 산업기계 등의 기존 사업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용하는 로봇 부품의 정밀 금형을 담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한국무브넥스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그룹의 로봇 자회사로 현대차그룹은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공개 가능성도 고려 중이라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원전 테마입니다. 국내 원전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수원은 아랍바라카 원전 공사와 관련하여 한전에게 설계 변경과 추가 역무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공사기간 연장 등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했다고 전해졌어요. 양측은 이러한 부분들을 두고 합의를 진행 중이며 합의가 불발될 것에 대비하여 국제중재 절차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도 원전 기업들은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S&T에너지는 오늘 아침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S&T에너지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8% 감소한 2,94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7% 증가한 22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순이익은 52% 증가한 34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통주 한 주당 35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BHI는 원전 관련주 외에도 액화 천연가스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IBK투자증권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국내외 액화 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의 건설 수요가 증가 중인 가운데 올해도 BHI의 수주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또한 BHI의 원자력 발전 보조기기 수주 물량에 대한 매출도 올 하반기부터 향후 3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BHI가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네요. 다음은 4번 반도체 AI 전력 테마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공지능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반도체와 AI 그리고 전력설비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밝힌 AI 인프라 투자는 오픈 AI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들 기업은 스타게이트라는 합작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 1천억 달러의 초기 투자를 진행한 뒤에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까지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알려졌어요. 미국은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는 해당 계획에 대해 그들은 돈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머스크는 사업의 주축이 되는 소프트뱅크와 오픈 AI의 자금력을 문제 삼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올트먼은 오픈 AI의 방향성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앙숙관계를 이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두고 트럼프의 참모들 사이에서는 머스크가 참모를 끼얹는 행동을 했다고 반발했는데요. 다만 트럼프는 머스크가 거래 참여자 중에 한 명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며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어제 SK 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전년 대비 매출액은 102% 증가한 66.1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23.4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이닉스는 호실적에 힘입어 직원들의 기본급의 1,5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어제는 임직원 대상의 상여금 지급 목적으로 727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어요. 다만 이러한 성과급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 때문인지 하이닉스는 장중 최고 3%까지 상승했지만 장후반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반납하며 종가는 0.6%의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AI와 전력설비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일진전기는 115kV급 초고압 변압기 5대에 대한 수출 준비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해당 물량은 미국의 민간 전력청 중 하나인 내셔널 그리드에서 수주한 물량입니다. 일진전기는 2001년에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꾸준히 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5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입니다. 한국갤럽이 진행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31%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로 2위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은 4%를 기록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여당의 대권 후보 1위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 이슈로 작용되면서 김문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만 일부 종목들은 급락세를 보이는 등 등락률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3위각기는 3위각기의 김종섭 대표가 경주김씨 상촌공파 김문수와 종친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붙어주었습니다. 또한 벨로프는 신재명 벨로프 대표가 김 장관과 서울대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은 6번 통신장비 테마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투자가 늘어날 또 하나의 분야가 인터넷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미국 광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의 훈풍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인터넷 시장은 향후 몇 년간 케이블에서 광통신으로의 전환이 매우 활발할 것인데 현재 미국의 광통신 침투율은 약 2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광통신 침투율이 2003년 8%에서 2010년에는 55%, 그리고 작년에는 90%까지 상승한 점을 참고했을 때 미국도 광통신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 속 미국 수사본부가 국가안보 위협과 관련하여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바이셀즈 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지속 부각되면서 통신장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셀즈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출신 엔지니어들이 창업한 회사로 미국 모든 주에 걸쳐 700개의 상업용 모바일 네트워크의 통신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수사본부는 바이셀즈의 창업자들이 화웨이 출신인 만큼 중국산 통신장비를 통한 스파이 활동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아스테라시스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아스테라시스는 안티에이징 관련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장중 최고 112%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44%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이스페타시스는 어제 장마감 후 2차전지 기업인 제이오의 인수를 철회하고 유상증자 금액도 축소한다는 정정 공시가 있었는데요. 해당 소식에 어제 시간에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감원의 제동 이후 이스페타시스의 유상증자 계획이 미뤄진 여파로 제이오 인수가 무산되었다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스페타시스가 기존에 5,500억 원 규모로 진행하기로 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 금액 중 제이오 인수자금이었던 3,000억 원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2,500억 원의 유상증자는 시설자금 투자를 위해
기존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액은 주당 24,600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신주 배당 기준일은 오는 2월 25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1일입니다. 다음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에 성조기를 꽂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 기상위성이자 민간 주도의 정직에도 첫 번째 위성인 천리안 위성 5의 개발 사업에 대해 2월 중으로 사업 안내 공고를 시작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천리안 위성 5는 현재 운영 중인 천리안 위성 2AO를 대체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네요. 특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캔코아 USA는 올해 안으로 증설을 위해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S 인더스트리는 어제 장마감 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VT를 대상으로 한 6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 주주가 기존 아크솔루션에서 VT로 변경된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발행가액은 1,736원이며 납입일은 2월 3일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2월 24일입니다. 다음으로 인크레더블 버즈는 어제 장마감 후 전자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의 특별관계자인 임신용 대표이사의 지분이 확대되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임신용 대표이사는 장내 매수를 통해 보유 주식수가 49만 주에서 67만 주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크레더블 버즈 측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신사업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판단 아래 대표이사가 직접 지분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빅텐츠는 액면 분할 이후 거래가 재개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빅텐츠는 액면 분할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6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는데요. 빅텐츠는 유통 주식수 증가를 통한 거래 활성화 목적으로 주식 한 주당 가액인 500원을 200원으로 분할하는 주식 분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퓨처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퓨처캠에 대해 임상 3상 진입 시 시각 달라진다라는 제목의 신규 리포트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스코넥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MNC 솔루션을 비롯한 방산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하며 유럽 국가들에게 나토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5%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증가시킬 경우 각국은 방산 관련 예산을 확대하게 되고 이는 방산 기업들에게 더 많은 계약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5%로 상향된다면 방위 지출 금액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국방비가 인상될 경우 국내 방산 기업들의 유럽 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어요. 이 같은 분석에 MNC 솔루션을 비롯한 방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고려아연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측이 어제 열렸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최 회장 측은 순환출자를 통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의 지분 25%에 대한 의결권을 제안했고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은 의결권 제한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고려아연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동훈하나텍은 세계 최초로 공복과 식후 타액을 이용한 혈당 측정기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혈당 측정기의 이름은 디설라이프인데요. 동훈하나텍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거쳐 올해 안으로 디설라이프를 상용화할 예정이며 디설라이프를 통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노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동훈하나텍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하나오션은 장중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45% 증가한 10.7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2,37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액의 경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3.2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69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호실적에 하나오션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오리엔트 바이오, 2위는 대형포장, 3위는 티웨이항공, 4위는 평화산업, 5위는 삼위각기, 6위는 엑시큐어 하이트론, 7위는 모나용평,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LS네트워크스, 10위는 이신석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오리엔트 바이오, 삼위각기입니다. 각각 이재명 관련주, 김문수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벨로프, 2위는 아스테라시스, 3위는 솔리드, 4위는 오리엔트 전공, 5위는 블랙야크 INC, 6위는 형제 INC, 7위는 국영 GNM, 8위는 오리록, 9위는 BHI, 10위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벨로프, 아스테라시스, 오리엔트 전공, 형제 INC, BHI,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벨로프는 김문수 관련주, 아스테라시스는 신규 상장주, 오리엔트 전공과 형제 INC는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BHI는 원전 및 액화 천연가스 관련주이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나오션, 4위는 이수페타시스,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HD현대 일렉트릭, 7위는 LS일렉트릭, 8위는 현대차,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일진전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오션, 이수페타시스, 일진전기입니다. 하나오션은 조선 관련주이자 호실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이수페타시스는 제2호 인수를 포기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진전기는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아스테라시스, 2위는 솔리드, 3위는 BHI,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오리엔트 전공, 6위는 블랙야크 INC, 7위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8위는 루닌, 9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10위는 고영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아스테라시스, BHI, 오리엔트 전공,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아스테라시스는 신규 상장주, BHI는 원전 및 액화 천연가스 관련주, 오리엔트 전공은 이재명 관련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